아니 이건 좀 이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나? 괜찮습니다. 예, 말씀하십시오.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예. 최근 국민의힘과 관련된 정치적 성향 공개가 연관성이 있는 건지, 뭐 실로 정치적인 성향 공개는 쉬운 결정이 아니시거든요.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? 정계에 좀 진출할 마음이 좀 있으신 겁니까? 찍었다는 거를 밝히는 게 네네. 이게 이제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데 좀 이제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사실 얘기한 거고요. 공매도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. 예. 뭐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라고 발표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반쪽짜리인 것 같고 지금 국내 증시를 오르는 모든 분야를 좀 포함해서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자들이 네.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금융당국이나 증권사나 이제 네. 다 같이 한 통속이 돼서 움직이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주식시장이 하나의 이제 공정한 경쟁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특혜와 우대를 주고 있고 네. 그 특혜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제 공매도. 뭐 이거는 네. 사실은 공매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특혜 매도라고 불러야 돼요. 그렇죠. 개들만 할 수 있는 거고. 그렇죠. 예. 개인들도 공매도를 이제 뭐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가 대주시장과 대차시장으로 구분돼 있어 갖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대주시장을 가면 매도 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. 없죠.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공매도가 이제 개인이 30% 기관 70%거든요. 그러니까 개인도 30%를 거기 참여를 하니까 이제 되게 활발하게 개인도 공매도 칠 수 있는 이제 반면에 대한민국은 1%입니다. 99%는 다 기관 외국인들이거든요. 외국인도 사실은 그 연원을 찾아가면은 다 이제 한국 돈이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홍콩이나 홍콩이나 이제 싱가포르 빠져나간 그런 거니까 결국은 이제 부자들이 99% 공매도 치고 일반 서민들, 일반 시민들은 공매도 못 치고 그런데 공매도 제도는 되게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증시라는 이 시장이 일반 시민들의 돈을 뺏어갖고 부자들을 더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그동안 쭉 이제 이게 흘러왔던 게 가장 큰 문제고요. 그거를 제가 이제 올해 바로 잡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안타증권 자료 보면은 이제 21년 5월부터 저희 최근까지 공매도 잔량 10개 종목 중에서 8개는 다 돈을 벌었다는 거거든요. 1조 4천억을 벌었고 딱 두 종목에서 터졌는데 그게 에코프로, 에코프리비엠 1조 6천억. 네. 그래서 이제 토탈에서 지금 2천억 마이너스 났다는 거거든요. 그 1조 6천억 그거 저기 부자들 돈 뺏어갖고 그렇죠.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준 사람이 누굽니까? 접니다.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. 여의도의 로빈훗이다, 여의도의 홍길동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 아닙니까? 안 그랬으면 뭐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. 똑같은 문제에 예. 직면해서.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복현 금감원장님에게 화환 보내시는 등 많은 분들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공매도 금지가 결정적인 계기신가요? 아니면 뭐 명확한 계기가 있으신가요? 공매도 금지가 명확한 계기죠.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사실은 공매도 세력들하고 결탁해서 이제 한 통속이었는데 집권 여당을 제가 좀 이제 많이 얘기하고 뭐 정치권 문제로 많이 좀 이제 선거하고 연결해서 이제 많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에서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 갖고 이 공매도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. 이제 그 이복현 원장이 그 뜻을 이제 받아들여 갖고 의지를 보이니까 대한민국 모든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열망이죠. 예. 공매도 갖다가 불평등하고 좀. 예.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그 이복현 원장 그동안은 되게 띄워주다가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하니까 갑자기 막 공격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코너에 몰리길래 내가 좀 저거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을 보냈고요. 그 20만 원짜리입니다. 그거 좀 뒷얘기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그 금감원 저기 들어가는 정문에 이제 화환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보내면 내가 기사한테 이제 해서 기사하겠다 한 건데 그거를 또 갖고 갔는데 금감원 정문 지키시는 분들이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놀리려고 안 갖고 온 줄 알고 놀린 게 아니고 나 진심이었다니까. 그거를 그 앞에 못 놓겠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길가에다 세워놓고 사진 찍어갖고 이제 그 사진이 요새 돌아다니는 거고요. 진심으로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. 좋은 거 보내드린 겁니다. 20만 원짜리입니다 그거. 아니 이건 좀 이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나? 괜찮습니다. 말씀하십시오.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최근 국민의힘과 관련된 정치적 성향 공개가
연관성이 있는 건지, 뭐 실로 정치적인 성향 공개는 쉬운 결정이 아니시거든요.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? 정계에 좀 진출할 마음이 좀 있으신 겁니까? 일단 네.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난 선거 제가 찍기도 했고 네네. 실제로 찍었다는 거를 밝히는 게 네네. 이게 이제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데 좀 이제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사실 얘기한 거고요. 사실은 뭐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이제 네. 그때 열린우리당 제가 이제 권리 당원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 마음의 고향은 민주당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어쩔 수 없이 찍게 된 게 라임 사태, 옵티머스 펀드 그런 거 생기면서 이제 남부지검 합동조사단 이런 네. 거 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제가 보면서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더라고요. 사실은 그 남부지검 없어지고 하는 그 무렵에서 네. 이제 여의도 쪽에 이제 좀 뭐랄까 작전이라든지 네. 뭐 혼탁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진짜 이제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많이 설치기 시작한 여러 거고. 가지 제약 조건이 풀려버렸다. 풀려버리니까 그 조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경찰이 증권 범죄는 도저히 수사 못합니다. 그렇죠. 이거는 너무 전문 어려워요. 분야니까. 전문 분야여서 그 남부지검 처음 생기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뭐 2000년대 초반 이 무렵인데 그때 처음 생길 때 그 검찰들도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죠. 몰라갖고 전문 상식이 아니니까. 예. 그 증권 범죄한 범죄자를 네. 낮에는 수사를 하고 네. 밤에는 따로 불러서 배웠다고. 그렇죠. 그래, 그게 뭐야? 지식이 네. 필요하니까. 용어도 그렇고. 용어도 그렇고. 그렇게 해서 남부지검 합동수사부가 되게 특화되어 있는 주식이거든요. 그 증권범죄, 증권범죄. 금융범죄에 대해서는. 네.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없애버리고, 그 다음에 청와대도 사실 문제되고 있는 그 IPO권 관련해서 파도 같은 건, 네. 그런 건도 사실 다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정권 쪽 관련된 뭔가 이런 커넥션, 이제 카르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보여서 그래서 진짜 양심상 제가 지난 선거에서는 민주당 쪽을 찍을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이제 남부지검 합동조사부부터 다시 부활될 거니까 일단 이제 제가 그쪽이니까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윤 대통령 찍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. 다른 걸 딴 거는 제쳐두고. 금융적인 분야에서는 금융적인 분야에서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증권 쪽에서는 그 다음에 찍고 나서 이제 처음에 금감원장으로 이제 이복형 원장 온다고 했을 때 이때 여의도 쪽에서는 다들 싫어했어요. 무서워하고 이제 검찰이 와서 금감원장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빡세게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. 근데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. 잘한 인사다. 이게 이제 워낙 그때 당시에 뭐 나임 옵티머스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신라젠 이제 상장 IPO 관련된 거라든지 뭐가 이제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되게 그동안 숨겨져 있는 적폐나 이런 것들 많았는데 그거 뭐 이제 오면은 제대로 한번 수사가 안 되겠나 해서 그런 기대감을 사실 제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동안은 그 반대로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공배도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카카오 그거 이제 잡아넣을 때부터 저는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요. 이번에 이제 공배도권에서도 좀 진짜 뭐랄까 진심을 다해서 좀 이제 하시는 거 하는 거 같고 작가님 같은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목소리를 더 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 좀이라도 저는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. 이 망할 공매도 좀 기울어진 거 좀 정상복귀 시켜놓고 개인들도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환경만 만들어질 수만 있다 그런다면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공매도 관련해 갖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고 말고 하는 건 결국 칼자루를 지금 이복형 원장이 갖고 있는 거고요. 잡고 있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감원에서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했어요. 국장급을 84% 요번에 다. 기존에 있던 물갈이를 싹 해버렸네 완전. 그 옛날에 고위공들을? 옛날에 저쪽에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아마 좀 관련이 있었던 이런 이제 금융 관련된 좀 이렇게 짬짬이하고 이런 이제 구습 좀 세력들을 요번에 한번 일고에 다 청소해버린 것 같고. 그러면서 진짜 이제 공매도 제도를 제대로 기억하려고 하는 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. 시츄에이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. 그거는 지금 녹화하고 있는 금요일 지나서 주말 동안에 그 이제 LP하고 그다음 미동성 공급자하고 이제 저기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시키는지 아닌지만 보면 그러면은 그 다음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딱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. 아마 주말에 좀 금지되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좀 공매도 제도 개선하고 하는 게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.
만약에 그 금지 안 되고 이제 업무적 넘어가면 그러면은 좀 신용만 하다가 이제 다시 넘어가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거 이제 저 다 후회하고 그다음에 이복형 원장님한테 한 번에 또 드렸던 거 다시 다 회수하고 제가 이제 주말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윤석열 정권의 이제 조기 퇴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유동성 공급자 시장 종사에 공매도는 허용이 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.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룰만 따라서 사실 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. 예. 네. 원래 여기는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용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매매를 보시니까 호가창 보니까 많이 보이실 거 아닙니까? 예. 보이죠. 가격이 미치죠. 미치죠. 그거는 미치죠. 예, 그거 범죄예요. 네. 근데 그게 범죄인데 그거를 범죄라고 적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데가 바로 금감원이어서 금감원이 지금 그거를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게 금지가 되는 거고 내가 조사해봤는데 불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러면은 거기다 대고 누가 또 뭐 반대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복현 원장님 이제 금감원의 의지에 사실 달려 있는 거고 제가 봤으면 돌아가는 거는 좀 이제 의지가 있는 쪽으로 이제 실천하시는 걸로 제가 봐서 주말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2차 전지가 슈팅을 한 날아가는 그런 그림을 저도 좀 보이고 기대를 있습니다.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 공매도 금지 이후에 증권사들의 매도 보고서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한통속인 거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죠. 공매도, 예, 공매도 카르텔의 한통속이라는 거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고, 그 증권사의 리포트가, 일반 개인 투자를 위한 게 아니고,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부유층들만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사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. 그러니까, 일반 시민들이 지지 못 받는 거잖아요. 그거를 자꾸 내 탓을 하니 니만 얘기 안 했으면 사람들이 몰랐을 텐데 왜 네가 얘기해갖고 진실을 우리의 파헤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적이 되셨죠, 완전.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네가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3%도 사실 같은 케이스잖아요. 3%가 그동안에 이제 동학개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구독자를 235만 명까지 모은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모아갖고 그거 가지고 개인들을 팔아먹는 장사를 한 거 아닙니까? 이제 증권사나 뭐 이런 쪽한테. 그게 이제 제가 다 밝혀내니까 그쪽에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지금 뭐 그 조회수나 이런 거 보면 거의 3분의 4분이 토막 났어요. 그거는 개인들을 그런 식으로 속이면서 가짜 물건을 팔았던 거에 대한 결과인 거지. 그거를 마치 내가 당신들 해코지 해가지고 한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. 점차 이제 공매도 제도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된다 그런다면 강한 쇼커버링 매물이 유입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되면 수급이 또 완전 바뀌겠죠. 예, 완전 사실은 그거를 더 찍으려고 이제 더 매도 물량을 사실 더 늘린 거나 마찬가지예요. 특히 뭐 에코프리뱅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한 기간 동안에 한 10% 정도 공매도가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. 그 미친 겁니다, 진짜. 이거 누가 봐도 시장 조성의자하고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 관여해서 시장을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반대급부로 그만큼 이제 환매수해야 될 수량은 더 늘어난 거고, 이게 사람들이 7월달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매도가 쇼커버, 그 다음에 쇼스퀴즈가 나면 얼마만큼이나 이제 올라갈 수 있다. 돈을 쉽게, 돈을 쉽게, 그렇죠.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다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게추가 확 기울어져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봐서는 7월 달에 그때의 그 상승 속도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.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얘네들은 어떻게든 그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각종 언론이나 뭐 이제 3%나 뭐 그다음에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자원들을 다 활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 결정적인 키는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갖고 있는 거고 그 발표가 결국 주말을 넘기지 않고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고 월요일 날부터 이제 뭐 될 텐데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 지금 오늘 금요일 녹화하는데 이제 기껏 얘기했는데 이제 이복현 원장이 뒤통수 치면 지금 얘기했던 거 다 헛일이 되는 거고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 우리 예상대로 되면 월요일부터는 진짜 그 본격적인 2차 전지 상승장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
2024년 국내 증시 방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이후에도 사실 2차 전지는 계속 좀 뭐랄까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랐어야 될 거를 이제 거의 억지로 반토막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24년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항상 이제 롱숏은 이제 양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찍어 눌렀던 만큼 이제 반대로 띄운 종목들이 있거든요. 딱 보면 뭐 HBM이죠. 그다음에 HBM 갖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되니까 요새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. 그것도 마찬가지. 그다음에 이제 로봇, 이제 뭐 AI. 그러니까 AI를 주테마로 해서 올랐던 것들은 내년에 다 작살날 것 같고요. 거의 메타버스급이 될 것 같아요.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7월 달부터 이제 일부러 제가 한미 반도체 이런 거 막 까고 다녔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 고소도 당했는데 한미 반도체를 막 까고 다니니까 얘네들이 그게 지금 고소 사유가 됩니까? 그런데 자기의 의견을 자기가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고소 사유가 안 되죠? 안 되죠. 안 되죠. 옛날 예, 뭐 안 미네르바 때도 그거 결국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예.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자기 개인 의견 하는 건데 그게 고소가 돼 아니, 결국 그러니까, 무혐의 나지 않았습니까? 예, 그거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한미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. 한미 반도체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. 그 거품주다 이런 뜻이잖아요. 그거는 이제 지금 그 한미 반도체 주가에 명예가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니까 아니 주가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? 주식을 바라보는 그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명예가 있을 수 있지만 한미 반도체의 주식의 가격에 대해서는 명예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과일 장수 아저씨는 명예가 있지만 그 과일 가격은 명예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과일 가격은 누군 싸다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그 사과 얼마야? 만 원. 사과가 만 원이야.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명예훼손이 걸릴 거냐고요. 그렇죠. 그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, 진짜. 그래서 작가님 생각에 2024년도에는 다시 예. 2차 전지에 좀 빛이 또 돌아올 것이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도체 쪽을 이제 푸시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 원래 갖고 있었던 롱 포지션을 좀 정리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. 그게 K-팝이고. 그러니까 원래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이제 하이브라든지 SM, JYP 이런 게 주가 되게 좋았거든요. 네, 좋았습니다. 좋다가 7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기간 자금들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이제 롱숏하고 관계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롱을 갖고 있던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이제 HBM 쪽으로 저는 모은 걸로 보이고요. 여기서 모아서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이걸 올리기 위해서 팔았던 종목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제가 봐서는 그쪽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. 그래서 이제 아까 하이브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거고 삼양식품도 그래서 좀 말씀드린 면이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2차 전지가 내년에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. 결국은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성장하는 회사. 근데 이제 AI나 HBM이나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말만 성장한다는 거고 그렇죠. 가시화된 건 없어요. 실제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근데 2차 전지 쪽은 매출과 이익이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는 게 숫자가 빵빵 찍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찾아보시면 이제 아까 2차 전지도 그렇고 엔터도 되게 숫자가 좋습니다. 잘 지키고 있고 라면 쪽에서도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좋아요. 계속 이제 고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라면 하면은 이제 농심하고 삼양식품 그다음에 오뚜기가 있는데 그거 이제 세계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오뚜기는 거의 한 90% 이상 내수입니다. 삼양은 내수가 70, 수출 30이에요. 삼양이 아니고 농심은 근데 삼양은 내수가 30에 수출 70. 그다음에 이제 수출 시장이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이 이제 주 시장이고요. 삼양은 주로 동남아가 주 시장이에요. 동남아라든지 특히 인도네시아. 태국 이런 거.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, 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다 자동차를 판다라고 보면 그건 시장 그닥이잖아요. 그거는 K-팝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K-팝 음반이나 공연 같은 걸 해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거든요. K-팝 쪽에서 보면은 제일 큰 시장이 이제 역시 미국 시장인데 미국은 BTS 등 이제 아주 소수의 아티스트만 뚫을 수 있는 시장이고 사실은 지금 K-팝에서 주로 돈 버는 시장은 일본이거든요. 일본은 선진국이고 1억 3천? 뭐 하여튼 인구도 꽤 되기 때문에 거기 시장이 되게 큰데
그에 비해서 이제 인도네시아, 태국 이런 쪽도 되게 이제 뭐 베트남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제 거기 인구도 많고 케이팝 많이 열과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시장으로서는 되게 적은 시장이거든요. 걔들이 이제 콘서트 10만 원, 20만 원짜리 티켓 끊어서 벌어들일 수 참석하기는 있는 그렇죠. 게. 예, 예. 한계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매일마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콘서트를. 예, 일본 네. 같은 경우는 프리하게 많이 쓴단 말입니다. 그런데 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요. 그렇죠. 예. 식료품은 또 얘기가 다르죠. 그렇습니다. 맨날 소비를 하는 예, 거니까. 예, 예. 그러니까 라면 시장 규모로 보면은 일본 시장에 비해서 인도네시아나 태국 시장이 못지 않아요. 오히려 더 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지금 삼양식품이 라면을 팔고 있는 거고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네. 되게 이제 가능성이 있고 좀 이제 비전이 있는 거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갖고 좋은 가격에 집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음식료 쪽을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작가님 말씀드리니까 또 이래서 많이 대화를 나눠보고 못 배운 것도 배워야 됩니다. 저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. 저도 뭐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. 악질적인 댓글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. 뭐 2차 전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예 신경이 안 쓰이실 건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좀 보시면? 저는 원래 네. 그 저기